옆으로 넘기면 또 다양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SE 2세대 꿀팁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아이폰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홈버튼이라 요즘 나오는 폰의 컨트롤과는 또 다른 방식을 지원하니까 다시 헷갈리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아이폰 SE 꿀팁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아이폰 SE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햅틱 터치 기능입니다. 보통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 아이콘을 길게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뜨면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카메라에는 셀카 찍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인물 사진 찍기를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앱스토어도 길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 코드 교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진도 꾹 눌러보시면 최근 항목 즐겨 찾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이런 햅틱 터치 기능은 설정 메뉴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바꾸려고 할 때 와이파이로 막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설정을 길게 눌러주시면요. 여기 보면 배터리, 셀룰러 데이터,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선택하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보드 설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 들어가서요. 아래쪽에 보면 키보드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에 들어오면은 자동 수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타 같은 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데요. 한글에서는 아직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고 하죠. 잘못된 의미의 단어가 써질 수도 있으니까 꼭 해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로 해야 할 설정 중에 하나, 배터리 상태가 지금 47%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배터리가 그냥 이미지로만 나와 있어요. 설정에서 배터리로 가시면요, 이 배터리 잔량 표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표시만 나오는데요. 이 부분 잔량 표시를 해주시면은 퍼센테지로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본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키보드 단축키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쓰는 문장이나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일일이 입력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걸 미리 저장을 해놓고 텍스트 대치로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일반 키보드 텍스트 대치라고 있죠. 텍스트 대치 가시면은 이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문구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를 미리 입력해 두는 거예요. 이걸 주소로 하고 치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J, 시옷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저장을 해 두잖아요. 이렇게 J, 시옷만 치면요. 이 가운데 부분에 주소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입력이 되는 이런 텍스트 대치기는 잘 알아두시면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SE는 홈 버튼을 사용하잖아요. 최근에 홈 버튼이 없는 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폰을 사용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앱이 실행되는지 확인할 때는 이 홈 버튼을 두 번 딱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한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종료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위쪽으로 싹 끌어올려주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동시에 종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많으면 세 손가락으로 세 개를 잡았죠? 이렇게 하면은 세 개가 한꺼번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리를 부르는 것도 현재 나오는 폰들은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시리를 부르잖아요. 얘는 가운데 홈 버튼을 이용해서 시리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시리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알림창을 불러오는 거, 제어센터를 불러오는 것도 다릅니다. 현재 나오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렇게 영역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얘는 위에서 내리면은 알림센터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서 끌어올려주면은 제어센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위에서 내릴 때, 밑에서 올릴 때 제어센터 나오고요. 중간에서 내리면은 검색창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문서 스캐너 기능이 있습니다. 종이를 받게 되면 무조건 스캐너로 떠가지고 폰에 저장하시면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수증을 스캔해 보도록 할게요. 스캐너 기능은 이 메모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메모장을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이 아래쪽에 카메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문서 스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스캔을 누르면은 카메라가 스캐너 기능으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을 자동으로 얘가 잡는데 그냥 수동으로도 잡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잡은 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역이 지금 잡혀서 찍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스캔 영역을 수동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캔 항목 유지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면서 스캔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스캐너 기능은 제가 아까 알려드리는 해피터치 기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눌러주시면은 문서 스캔이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기기끼리는 연동성이 좋다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과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하는지, 그 영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은 자기 기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데이터를 아주 쉽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인데요. 음식 사진을 찍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 이때 이 아래쪽에 보면은 화살표가 위쪽으로 되어 있는 이게 공유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공유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주변에 제 아이폰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 표시가 나온 거고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추천 명단이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 보면 에어드랍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현재 맥북 프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패드를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중에서 다른 거를 이렇게 보완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요, 그러면 바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기에서 쉽게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뜬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애플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연동하는 것만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캡처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캡처 기능 많이 쓰잖아요. 홈 버튼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하고요, 홈 버튼을 동시에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화면에서든 다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사파리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한다, 거기 가서 데이터를 접속하기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라면 전체 페이지를 캡처해서 가면 좋잖아요. 이 상황에서 캡처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 창이 나오죠. 이걸 딱 선택하시면은 이제 메모도 할 수 있고, 여기서 크롭도 가능하고요, 또 전체 페이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전체 페이지라고 있어요. 선택을 하면은 옆에 스크롤바가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긴 문서가 캡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영역만 여기서 잘라서 저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메모해서 저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볼 수 있는 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많이 쓰게 되는 제어 센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어 센터는 밑에서 위로 끌어올린다고 했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잡아주려고 할 때 여기서 껐다 켰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부 메뉴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꾹 눌러주세요. 큰 화면으로 메뉴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 이런 것도 조정하지만 이것도 길게 눌러보시면요, 여기 안에서 다크 모드를 켜고 끄고도 할 수 있어요. 트루톤도 여기서 켜고 끄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와이파이랑 따로 설정하는 거 없죠. 여기서 한 번 더 와이파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망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블루투스 설정에 가서 바로 설정화면으로 들어가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어센터에서는 또 매력적인 부분이 여기 밑에 보면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아요. 카메라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후레쉬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메뉴들을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설정에 가서 제어센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제어센터라고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제어 항목 사용자화라고 있죠.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어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녹화를 하고 싶다. 화면 기록이라고 있죠. 이걸 올리면 되고요. 스탑워치 같은 거나 쓰고 싶다. 이쪽에 있고 여기서 위치 조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올려보면 이렇게 메뉴가 추가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면은 화면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또 스캐너 기능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은 문서 스캔이라고 있죠. 이 제어센터는 눌러보면은 큰 화면으로 세부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메시지, 문자 메시지에도 재미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특수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드럽게, 비밀 링크. 이건 누르면은 해당 메시지가 보이는 기능입니다. 이 화면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유니크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기면 또 다양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스포트라이트 이런 효과도 되고, 이런 풍선 효과, 하트, 레이저, 이런 폭주,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유니크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를 통해서도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콘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은 일일이 찾기가 힘들어서 시리를 자주 이용합니다. 시리는 홈 버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애플 뮤직 실행,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앱 실행, 이렇게 앱 실행도 가볍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리를 통해서 다양한 걸 비서처럼 확인해 볼 수 있죠. 1200유로가 얼마야? 159만 1560원입니다. 네, 이런 것들 아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